15살의 단종과 혼인 후 나라의 국모가 되어 18살에 가장 낮은 노비의 신분이 된 여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편을 죽인 원수 세조가 내려주는 선의를 단칼에 거절하고 64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오직 인내와 침묵으로 버텨낸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1454년 경복궁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가장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용상에 앉은 14살의 어린 임금 단종, 그리고 그의 곁에 선 15살의 어린 중전 정순왕후. 남들이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의 정점이었지만 두 소년 소녀의 눈에는 축복 대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용상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서슬퍼런 칼날을 감춘 수양의 등장으로 조선 왕실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성군 세종대왕 귀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64년을 지옥 같은 인내로 버텨낸 정순왕후의 소름 돋는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15살 중전은 14살 남편 단종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벗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두 소년 소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애틋한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조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상태였고 14살 어린 왕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대신과 내관들은 수양의 눈치만 살폈고 중전 또한 중전이기 이전에 수양의 눈치를 살피는 힘없는 조카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수양대군은 기어이 한명회의 도움을 받아 조카를 용상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세조의 즉위. 그것은 어린 부부에게 닥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 깊은 곳에 유폐되고 정순왕후 역시 의덕대비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격하되어 경복궁에 갇히게 됩니다. 지척의 남편을 두고도 얼굴 한 번 뵙지 못하는 지옥 같은 인고의 세월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서는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사는 배신자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졌고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이 잔인한 고문 속에 처형당했고 궁궐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로 물들었습니다. 이 피의 숙청은 감시 속에 갇혀있던 정순왕후에게도 전해졌고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결국 1457년 세조는 단종을 상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멀고 척박한 땅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정순왕후 역시 폐비가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가 내리던 날 청계천 영도교 위에서 17세의 남편과 18세의 아내는 생의 마지막 작별을 마주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통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부디 살아남아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단종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긴 채 정순왕후는 남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소년왕의 세상은 완벽히 무너졌고 한 소녀의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이 그 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영월로 떠나보낸 정순왕후. 그녀의 유일한 일과는 매일 새벽 동대문 밖 작은 산봉우리에 올라
남편이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편의 안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마저 하늘에 닿지 않았던 걸까요? 유배를 떠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17살. 꽃다운 나이의 단종이 차가운 사약을 받고 홀로 죽음을 맞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정순왕후는 3일 밤낮을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교활했습니다. 조카를 죽인 잔인함을 덮기 위해 정순왕후에게 크고 좋은 집과 평생 먹고 살 식량을 내려주며 위로하는 척 위선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18살의 미망인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놈의 왕에게 똑똑히 고하거라. 역적의 아내일지언정 내 남편을 죽인 원수가 내리는 피 묻은 식량으로는 하루도 목숨을 연명할 수 없다고 말이요. 굶어 죽을지언정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이 공개적인 선언. 칼 대신 존엄으로 맞서 싸운 여인의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한 날 이후 정순왕후는 도성 밖 우물가에서 옷감에 푸른 물을 들이는 고된 노동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친 노동에 갈라지고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거처했던 동대문 박정업원과 한명회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한강 변의 압구정. 비록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때의 정순왕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간 화려한 궁궐의 주인 세조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조가 가장 총애하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원수 가문의 첫 번째 균열, 그녀가 고요히 남편을 기억하고 있을 때 세조의 피로서 지키려 했던 왕위는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권력을 찬탈했던 세조는 끔찍한 병마 속에 죽었고 그의 아들 예종도 1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가 65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던 한명회는 추후에 일어나는 갑자사화에서 연산군의 광기 어린 칼날에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82세 노인이 된 정순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 궁궐에서 원수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입니다. 64년 전 영도교 위에서 흘렸던 그녀의 피눈물은 마침내 원수 가문의 완벽한 몰락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0여 년이 흐른 뒤 숙종대에 이르러서 조선 왕실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무덤에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는 뜻의 사릉이라는 이름을 바칩니다. 놀랍게도 사릉 주변의 소나무들은 하나같이 남편, 단종이 잠든 영월 땅 동쪽을 향해 고개를 숙인 채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한 부부가 소나무로 남아 마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지만 정순왕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칼 한 자루 쥐지 않고 오직 살아남는 것과 존엄으로 맞서 싸운 그녀야말로 역사가 기억하는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때로는 묵묵히 버텨내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복수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정순왕후의 64년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 댓글로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000년 역사서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